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스마트 농업입니다. 일단 스마트 농업이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스마트 농업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시죠? 네. 두 분께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보통신 기술인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은 아마 익숙한 용어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그 정보통신 기술을 기존에 이제 농업과 융합을 해서 생산이나 소비, 유통에 거쳐서 전 과정에서 하는 농업을 스마트 농업이라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스마트 농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는 스마트 농업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작년 12월 1일에 스마트 농업 본부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스마트 농업 본부에서 스마트팜의 현장 실증이나 그리고 스마트팜의 표준화 그리고 검인증 상용화 등을 통해서 네. 스마트팜 기술이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확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스마트 농업에 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스마트 농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농업 현장에는 네.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식량의 문제나 최근의 그 기후 변화 그리고 네. 노동력 감소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보호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스마트 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스마트 농업 중에서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 네. 하는데요. 스마트팜은 뭔지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농업은 크게 뭐 원예, 축산, 노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분야의 기존의 그 농업 그 정보통신 기술에 해당하는 ICT 기술을 생육이나 사육 환경에 적용을 해서 환경을 제어하거나 네.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농장을 일반적으로 스마트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 스마트팜을 우리나라에 좀 도입하게 된 시점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언제쯤부터인가요? 네, 스마트팜은 20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좀 그 정책적으로 확산 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처음에 이제 기술들은 아무래도 그 스마트 온실 쪽으로 많이 보급이 네. 돼서 품목들은 이제 토마토나 파프리카 쪽으로 많이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시설 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일단은 좀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현재 스마트팜은 주로 어떤 품목들의 적용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스마트 온실, 스마트 축산, 그다음에 스마트 노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원예 분야는 많이 보급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축산 분야로 많이 확대가 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스마트 우사, 그다음에 네. 스마트 돈사, 그리고 스마트 개사 이렇게 스마트 축사를 구축하는 형태로 기술들이 보급이 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농축산물 전반에 걸쳐서 지금 스마트팜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스마트팜 규모는 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스마트팜 확산 정책을 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2014년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2018년에는 그 스마트 온실 분야에는 한 4,900헥타르, 네. 그리고 축산에는 한 1,425호 정도의 스마트팜이 보급이 됐고, 네. 2022년에는 시설 원예는 거의 한 7,000헥타르, 그리고 축산은 5,750호, 그리고 2027년에는 온실은 10,000헥타르, 그리고 네. 축산은 8,750호의 스마트팜 확산 계획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수치를 보니까 온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10년 만에 한 2배 가까운 그런 면적이 되는 것 같고요. 축산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많은 호가 지금 증가가 될 네. 예정이네요. 점점 확대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네. 어떤 품목들의 이 스마트팜이 새롭게 도입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스마트 온실에서 파프리카나 토마토뿐만 아니라 딸기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축산에서도 뭐 한우나 낙농 그리고 양계나 돈사에서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그 스마트 노지에 대한 그 수요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직형 농장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 채소나 스마트 가수원 등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스마트팜 하면요, 시설 하우스에만 도입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걸 다룰 때도 좀 시설 하우스 관련해
농원에서만 좀 연금을 많이 해드렸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이제는 뭐 노지채소나 과수원에까지 도입된다는 게 또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실제로 스마트팜을요, 사과 농사에 좀 적용시켜서 좋은 결과를 얻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 좋고 물 좋은 지평선의 전북 김제시 용진면에서 3대째 가업을 이어 껍질째 먹는 맛있는 사과를 재배하는 사과농부 김동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 3대째 가업을 이어서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산 좋고 공기도 좋나요, 거기가? 아,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농가에서 스마트팜 기술 적용해서 사과 재배를 또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네. 어떤 스마트팜 기술을 좀 활용하고 계신 건가요? 세 가지 기술을 농장에 적용해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토양 수분 센서와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토양 수분 관리, 그다음에 온도 및 습도 센서를 이용한 저온 조장 관리, 다양한 생육 센서와 CCTV를 이용한 생육 모니터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 지금 적용을 하고 계신데 온실이 아닌 노지 재배인 사과의 경우에서는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마트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많은 도움이 됐을까요? 네, 농사에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인 봄철에 계속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토양 수분 센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품질 좋고 맛있는 사과가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수확량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수확량 증가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덕에 완판 농장이라는 또 이 별칭도 얻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뭐 스마트팜 전과 후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예, 완판 농장 맞습니다. 스마트팜을 하기 전에는 사과에 수분이 부족해 사과가 퍽퍽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스마트팜 도입 후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하여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서 농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사과 직거래 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마트팜이 이 완판 농장이 되는데 효자 노릇을 좀 톡톡히 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 농가 소득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스마트팜 재배로 인해서 농가 소득 면에서는 좀 얼마나 도움이 되셨나요? 아, 예, 저희 과수원의 설치 비용이 4,500만이 들어갔는데요. 네. 설치 비용 대비 소득이 증대됐습니다. 설치 후 첫 해인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수확량이 15% 증가하고 크기가 한 단계씩 커져 품질이 좋아져 그의 설치 비용만큼 소득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엔 심한 혹서 피해가 나타났는데 전국 평균의 3분의 정도로 피해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하게 됐는지 계기도 궁금합니다. 아, 네. 해마다 반복되는 기상 변화와 들쑥날쑥한 온도 변화에 몇 년간 농사를 망쳤습니다. 과수원의 생육 단계별로 변화를 모니터링하여 최적의 조건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농사를 짓기 위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농사. 그러니까 몇 년간 지금 실패를 했다라는 부분도 좀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도 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서 재배를 하고 계실 텐데요. 재배 상황이 어떻고 또 앞으로 농가 계획은 어떤지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사과 농사 참 힘듭니다. 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과수원 재배 면적을 줄이고 품질을 더 높여서 직거래 주문 구인님들에게 더 맛있고 품질 좋은 사과를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 스마트팜으로 인한 효과는 알지만요. 설치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망설이는 농가들도 많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좀 끝으로 스마트팜을 망설이는 농가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가요? 아, 네.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치를 망설이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정유한다면 월별 이상 기온과 환경 변화에 잘 대처하여 비용 대비 품질 향상 및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마트팜 사업자 협의회 농장에 필요한 설비를 늘리시고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2년 AS 비용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특히 FTA 사업을 받지 못하는 노지 전에 특작 생산 농가에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이 완판 농가의 명성을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사과 재배를 좀 지속하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스마트팜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는 농가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팀장님, 이 스마트팜을 도입하게 되면요, 농가에서 좀 어떤 장점들을 좀 보게 될까요? 네, 옛날에는 그 그러니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얘기가 뭐 친구 장례식에도 못 갔다, 뭐 가장 친한 친구 아들 결혼식에도 네. 못 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온실이나 스마트 축사를 도입한 경우에는 네. 이런 농장주분들이 그 잠깐의 시간을 가족들하고도 보낼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경조사에도 갈 수 있어서 네. 가장 그 도입 후에는 이제 원격 모니터링이나 원격 제어를 통해서 관리를 잠깐은 가능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도 행복한 농업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관리의 효율성도 나지만 그 농업이 그냥 계속 어렵고 힘든 이런 게 아니라 행복한 농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나 이런 장점들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행복한 농업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도 좀 활용하시고 하는 네. 게 이제 행복한 농업이 될 수 있겠는데 이 행복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팜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원받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아까 그 농업인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스마트팜 도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각 지자체의 그 도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들을 통해서 스마트팜 보급 확산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농업기술실용화 지원 사업이나 네. 스마트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또 추진하고 있고 농업용 로봇 보급 사업 등도 이렇게 통해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사업들마다 지원 방법이나 시기들이 매년 약간씩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면 최신의 정보를 가지고 유용하게 도움받거나 지원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좀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스마트팜이 해외에서도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느 나라에 좀 스마트팜 기술이 또 수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2018년부터 이제 뭐 카자흐스탄, 베트남 그리고 중국 이런 데다가 그 스마트팜 기술 수출을 위해서 해외 현장 테스트베드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올 초에 카자흐스탄에는 이제 큰 규모의 수출 성과도 네. 있었고요. 근데 이런 그 환경 관리 시스템만을 수출하는 것은 아니고 농기자재나 농약, 비료, 농기계 이런 다양한 그 기기들에 대해서도 네.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무리로 미래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스마트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좀 함께 발전을 해야 할까요? 네, 근데 이제 스마트 농업이 발전하는 그 원천적인 이유를 좀 살펴보면 ICT 기술인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을 하고 그것과 농업이 합쳐지면서 스마트 농업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들이 적용이 되려면 그런 기술들이 농업에 이제 융합이 되어야 되는데 인공지능 기술은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되게 오래된 학문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기술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이 되려면 우리나라 현재에 맞는 농업에 관련된 많은 데이터나 이것들을 인공지능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어서 그것들이 실제 농업에 적용이 되면 아주 좋은 스마트 농업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져서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뭐 미래 스마트 농업이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될지 이 부분도 참 궁금하네요. 네, 해외 사례들을 보면 전자동 노지 스마트 농업들이 이미 구현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스마트 농업 기술이 스마트 원예나 축산뿐만 아니라 노지까지 만약에 이제 발전이 된다고 하면 뭐 자율주행 트랙터나 그다음에 농업용 로봇, 그다음에 농업용 드론들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스마트 농업 형태로 네. 발전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자, 끝으로 스마트 농업을 꿈꾸는 농업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옛말에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네. 자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스마트 농업을 하면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너무나 잘 되는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그 발자국 소리를 들려줘야 할 곳이 조금 더 늘어났다
바꿔놨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네. 스마트 온실의 경우에는 환경 제어 시스템이나 스마트 축사의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농업용 로봇 이런 그리고 이제 농부들이 직접 키우는 뭐 그 축산물들한테도 그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려주면 네. 이런 농업용 로봇이나 스마트 온실의 환경 제어 시스템들이 그 농부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분신이 돼서 내가 잠깐 필요할 때 이 기기들의 도움이 받아서 네. 되게 행복한 농업이 앞으로 쭉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고 설명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 좀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뭐 농사 짓느라 경조사를 못 갔다. 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좀 가족과 함께 할 수 시간을 얻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참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농업이 힘든 노동이 아니라 이 즐기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경쟁력 있는 산업 분야로 좀 인식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신농사직설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계속됩니다.